기자슈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스터 트롯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굳이 왜 이야기를 끝난 건데 또 꺼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마무리된 사안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항상 채널 모토가 그거예요. 사건이 불거졌을 때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일 때는 일파만파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져요. 근데 판결이 나오고 결과가 나왔을 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과거에 그런 논란이 있었지는 알지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더라? 이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누누이 그동안도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누명을 썼고 억울할 수 있었다는 그 얘기를 분명히 밝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영탁과 김희재 씨 얘기를 다시 한번 종합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 막걸리 분쟁 무려 4년을 끌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통해서 영탁 씨는 완승을 거뒀어요. 본인이 그동안 느꼈던 억울함을 일거에 풀 수 있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 이 막걸리 업체 대표와 그 관계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김희재 씨가 또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는데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주장이 불거지면 일파만파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수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잡으려 해도 그때는 대중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죠. 과연 그럼 이런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근 대법원 판단을 통해서 법적 다툼을 마무리한 영탁 씨의 이야기. 근데 이 얘기 역시 사람들이 영탁 씨와 막걸리 업체 분쟁 정도로만 알지 왜 이런 일이 불거졌는지 이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탁 씨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렀습니다. 정말 이 걸쭉한 노래,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줬죠. 근데 그로부터 불과 닷새 뒤인 1월 28일 이 막걸리 업체가 영탁이라는 상표명으로 상표 출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자사 유튜브에 자사가 판매하는 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해 허락도 없이 영탁 씨의 이 경연 당시 이미지를 이용해서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음이 보도됐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양측이 2022년 4월경 모델 전속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바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영탁 씨가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이제 막 이름을 알릴 때고 또한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매듭, 마무리가 필요했던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 해당 업체는 신규 브랜드 영탁 막걸리를 영탁의 생일인 2020년 5월 13일 출시를 했고 광고 계약은 1년 뒤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광고 계약 후에는 이 영탁 막걸리가 가수 영탁이 아니라 이 막걸리 업체 회장 이름에 있는 영과 탁주의 탁을 써서 만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무렵 특허청에서는 이 영탁의 상표 출원 등록을 거절을 했습니다. 영탁이라는 이름의 상표는 영탁의 승낙 없이는 제3자가 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였죠. 이게 두 번째 상황.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광고 계약 종료 2달 뒤 2021년 7월 22일 이 업체는 영탁 측에게 1년에 50억, 3년에 150원의 금전을 요구했기에 광고 재계약이 불발된 것이라고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걸 언론 매체에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영탁의 소속사는 이를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해 8월 상표권 괄시에 따른 공갈 협박,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고소, 상표권 사용에 대한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상황입니다. 1심 법원은 이 업체가 언론을 통해 공표 내지 인터뷰한 각종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업체가 영탁과 모델을 계약한 뒤 매출이 급성장했고 이에 따른 공장도 신축한 상황에서 계약 연장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2024년 1월 17일 이 대표와 지사장 조모 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좀 달라졌어요.
1심이 인정한 허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장된 것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허위라는 점에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허위 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로 형량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확정이 됐죠. 자, 그리고 이에 앞서 1년 전 이미 영탁 씨는 상표권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즉, 이 업체에서 이 영탁 상표를 가질 수도 없고 또한 영탁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건 역시 법원에서 인정을 했고 이로 인해서 영탁 씨는 억울함을 풀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걸렸다?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때문에 영탁 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또한 영탁 씨 역시 활동간에 이 때문에 영탁 씨의 섭외라든지 이걸 주저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변호사 비용도 썼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겼지만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손실은 적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김희재 씨입니다. 지난 2023년입니다. 한 공연기획사가 김희재 씨와 소속사에 대해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 씨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 기획사였는데 이 공연을 열흘 앞두고 취소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소속사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공연기획사가 약속한 8회 공연 중 5회분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계약 무효 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공연기획사는 계약 당시 출연료 3회금을 선지급했다고 밝혔고 나머지 5회분은 소속사가 문제를 제기한 후 추가로 입금했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요. 그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8회 공연 중 그러면 8회에 대해서 모두 출연료가 지급이 돼야지 이행이 되는 건데 8회 중에 5회분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근데 공연기획사는 3회분은 줬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고 5회분도 나중에 줬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정해진 기간 내에 원래 주기로 한 걸 주지 않으면 이미 계약 조건은 파기가 된 겁니다. 일부는 줬잖아요. 나중에 줬잖아요. 이건 계약서를 이미 어긴 다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공연기획사의 입장은 뭘까요? 출연료를 모두 지급했다. 근데 이거는 뒤늦게 지급한 거죠. 그리고 김희재와 소속사가 연습 중에 협조하지 않았고 팬카페를 통해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알렸다면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아울러 김희재 씨와 소속사 부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죠.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3년 11월 1심에서 김희재 씨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부담시킨다는 건 원고가 주장했던 내용 대다수가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예요. 통상적으로 부분적으로도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해라. 왜냐면 너희도 일부 잘못이 있으니까 너희 변호사비는 너희가 돼.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연기획사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7월 이 고등법원은 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차 밝혔습니다. 이때도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죠. 그리고 공연기획사에서 이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희재 씨가 최종 승소하게 됐던 거였죠. 사실 그 당시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김희재 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 기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6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김희재 씨가 약속을 이행 안 했다고 하다 보니까 주장이 제기됐을 때 그 기사, 관련 기사가 그대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영탁 씨는요, 7월에 새로운 디지털 싱글을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영탁 씨는 현재 코레일 홍보대사, 몽골 관광 홍보대사, 대한체육회 홍보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 얼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딘가에 홍보 모델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영탁 씨의 이미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한 그를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김희재 씨는 지난 3월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요. 다양한 방송 활동을 비롯해 요즘은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이런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여부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영탁 씨는 이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대법 판결 3심까지 밟는데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김희재 씨도 이게 2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기사화되고 기자들은 사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으로 해당 연예인은 굉장히 큰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폭로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렇죠? 모두가 스마트폰을 쥐고 있어요. SNS에 글을 올리면 이 글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러한 폭로가 나왔다는 게 바로 기사화돼요. 여러 사이버 레커들, 유튜브 채널에서도 마구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장 아니라고 얘기는 하더라도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저 정도 누가 주장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어?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영탁 씨와 김희재 씨 사례를 보듯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무죄다, 무혐의다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내놓고 폭로성 주장을 한다. 이거 자체는 막을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 이런 주장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로 인해서 야,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겠네. 그래서 이 폭로를 당한 입장에서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일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중립적인 시선을 보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러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게 돼요. 그리고 중립적으로 보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정적 마인드가 생깁니다. 아, 저런 일이 생겼는데 약간 좀 꺼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지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최종까지 아니더라도 1심에서라도 1심까지는 최소한 한 1, 2년 걸리겠죠. 그때 안에 영탁 씨는 이미 상대방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죠. 근데 항소심을 하니까 또 끌게 되잖아요. 이러한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치 판단을 조금은 미루고 중립적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래 국내 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은 무죄다라는 원칙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은 그게 안 됩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주장이 제기됐을 때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근데 앞선 이런 영탁 씨나 김희재 씨 사례를 보더라도 그거 자체로 누군가가 폭로서 주장을 하면은 괜한 피해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내렸을 때까지는 대중들도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